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변의 주식뉴스 광장.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22일 월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해외 시장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좀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MSCI 코리아 한국 지수가 1.4%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신흥지수 역시 0.9%대 상승을 진행을 했습니다. S&P는 약간 혼조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어요. 주간 전략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각 기업들의 실적이 뭐 다 기업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뭐 프록터 앤드 갬블 이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이 5년 최고치, 그리고 페이팔은 9.4% 급등이 나온 반면에 또 반도체 종목권은 애플이 반도체 칩에 대해서 사업 강화 부분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에 불안 심리로 또 소폭 조정을 받는,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종목 장세이고 개별 종목들의 실적, 그 다음에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좀 제한되고, 지수는 답보 상태. 그런데 MSCI 코리아는 1.4%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거의 뭐 중순이죠. 중순 때 시장 급락에 전체 지수가 약간 오버슈팅 부분들이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그 견해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역발상의 관점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고민 부분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개별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하락 부분들은 그 기업들이 어떤 실적이라든지 뭐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외부 변수가 출렁거리다 보니까, 밖에 날씨가 기온이 급등락 부분들을 하면 물론 내부가 요즘에 난방이라든지 보온이 잘 돼 있더라도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부에 있는 분이 체력적으로 건강하는데 외부가 너무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되면 그 여파가 개별 기업들의 수급상까지 약간 꼬인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출렁거림에 좀 너무 어이없이 좀 빠졌다는 느낌? 거래가 없는 시점에 조그만의 매도량이 나오더라도 1% 빠질 게 3에서 한 5% 정도 빠진 느낌 부분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견해 부분들은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 지수가 1.4%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첫 번째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조금 전에 페이팔 실적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주간 전략에서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계속 실적 발표 부분이 나오니까, 특히 이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리바운딩 부분들을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내일부터 포스코의 실적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난주 금요일장에 포스코하고 SK하이닉스가 조금 물론 선물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 부분들이 일부 가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에 대해서 저가의 매집 부분들, 저가의 수급 부분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체크가 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시총 상위 종목군이기 때문에 지수 낙폭에 따라서 그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도 일부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코멘트 드릴 부분들은 이탈리아 예산안 아직 뭐 결정은 안 났어요. 주간 전략의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간극 자체가 그 이탈리아 예산안의 그 퍼센트지하고 이후의 규정의 퍼센트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전 정권, 이탈리아 전 정부 같은 경우는 0.8%인데 이걸 2.4% 거의 3배 이상 급증된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넘어섰더라도 그 EU에서 정해놨던 그 퍼센티지 비율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말장에 그런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돼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뭐 EU 집행위원은 이탈리아 예산안의 뭐 허용 시사, 그리고 이탈리아 쪽에서도 간격 자체가 크다 보면 이게 좀 줄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뭡니까 그 원활하게 합의 조정 부분들 할 가능성 자체가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 얘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U 집행위원회 이탈리아 예산안의 허용 시사 관련된 코멘트가 좀 나왔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장에 중국 지수가 2%대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죠. 그래서 미국장 같은 경우 초반에 그걸로 상승 부분이 나왔고, GDP 성장률은 좋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수 부양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드라이브 부분들을 걸어갈 것이고, 요즘에 뭐 남중국해에 군함 보내고 이거 별로 그렇게 저는 신경 쓰이진 않아요. 왜? 지금 트럼프가 현재 시점에서 무역관세 얘기하고 중국과 뭔가 드라이브를 하기에는 거기보다는 중간선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타이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달에 있을 정상회담에 포커스를 하지, 현재 굳이 거기서 문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현재 기조, 중국에 대한 압박, 요 모습, 이 이미지 메이킹 정도만 유지를 시키는 게 중간선거의 최상의 베스트 전략이 아닐까, 베스트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 부분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가 소폭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 관련된 부분들, 중국의 그 9월달 정제 규모가 1248만 달러 상승, 증가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복병 부분들이 조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꼬리 자르기는 하려고 하는데 체면은 이제 구겨진 상태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렇게 되면 무마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원유 증산, 이럴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근데 유가는 전에도 올해 내내 기조 부분에서 이번에 가격대 70달러선 넘어서서 80달러 넘어가는 것 부담스러워요. 75 정도 전후가 박스권 상단 부분 하면서 60달러선 전후까지 박스권, 이 정도 모습이 현재 시점에서 현재 글로벌 매크로의 수요를 대응하는 유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선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 75 이상 80단 넘어가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꺾이기 시작했고, 지금 이러한 문제, 어떻게 다음 주 한 2, 3주 내에는 하반기 하고 내년 1분기까지 유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란은 예고된 내용이죠. 이란은 예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란보다는 지금 현재 모습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0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문제는 조금 확대되는 것보다는 소강 상태에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진척도가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페이팔이 9.4% 급등을 하고, 마지막으로 MSCI 코리아 1.4% 급등 부분을 나오면서 10월 중순 이후 지수의 저점 접근 관련된 부분들의 유지가 되고 있고, 개별 종목군들의 실적 장세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10월 22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